달러의 어떤 위상 자체가 흔들린다라기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저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반면에 저희 원화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한 달 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던 관세 공포감이 이제는 정말 그 최악의 공포 터널 구간은 좀 넘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불확실성이 상존하다 보니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이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증시 흐름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은 좀 불안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아직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에 특히 대중국과 관련된 관세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의 어떤 정점은 찍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 이제 중국과의 어떤 협상도 남아 있을 거고 다른 네. 국가들과의 협상이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그 트럼프 정책의 어떤 그 모습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한다고 할까요?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국면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무님이 지난 3월 4일 날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때 출연을 하셔서 미국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셨고, 실제로 지난주 상호관세 부과 이후 역사적 낙폭이라 불릴 수 있는 조정을 우리 또 국내 증시가 거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전히 불확실성 대두되고 있고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아직 앉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코스피 지수 하단은 좀 테스트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 네. 특히 이제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악재는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의 압력은 상당히 좀 적어질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의 압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상승의 여력이 좀 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그냥 안 빠진다 또는 덜 빠진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미국은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거의 18%, 19% 이상 빠졌고, 뭐 빅스 같은 변동성 지수가 뭐 50을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에 나타난 흐름으로만 보면은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스러운 거는 지금의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단순히 뭐 경기를 나쁘게 하고 기업들의 이익을 나쁘게 하는 그런 경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 특히 관세와 관련된 정책이 세계 교육의 질서를 지금 되게 흔들거리고 있고 좀 혼란스럽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고 하면 지금 아직 지진이 끝나진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져서요. 네. 이게 지금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는 좀 그 과거의 경험적으로 보면 매수 타이밍에 가까워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살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하락을 더 염두에 둬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무님이 최근 발행을 하신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달러의 약세 현상에 주목한다라는 내용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실제 환율 기준 미국 달러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일단 약달러 현상에 힘입어 1,420원대에 또 넉 달 만에 진입한 원화의 경쟁력은 향후 어떻게 좀 펼쳐질지 전망을 좀 내려주신다면요. 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고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달러의 이제 뭐 고평가냐 저평가를 평가를 할 때 흔히들 많이 보는 게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물가와 그 나라의 이제 무역 교역을 그 이제 가중 평균에서 만든 지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실질 실효 환율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초 그리고 85년대 초, 그러니까 약간 플라자 합의 직전 이후 가장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의 어떤 정책도 있지만 미국의 달러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85년이나 70년대에 비하면 미국 경제가 전 세계 GDP에서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달러는 그러한 어떤 과거의 어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어떤 비중과 달러의 어떤 실질 실효 환율 간의 관계를 보면은 저희는 한 10%에서 15% 이상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뭐 달러의 어떤 위상 자체가 흔들린다라기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저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반면에 저희 원화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GDP에서 전 세계 경제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지금 이미 좀 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지금 1,400원대 초중반 정도가 적정한 레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48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420원대 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1,300원대로 이렇게 급격히 빨리 내려가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저는 지금 정도 레벨이 저희 한국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적절한 레벨이다. 지금부터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화 강세는 좀 천천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2분기 안에 1,500원도 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그 의견에는 좀 동의하지 않으신 거네요, 상무님은? 이 수준에서 등락을 네. 거듭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당장 1,500원 가기는 좀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또 관세 이슈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 찾기 아주 분주하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자금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볼 때 지금 국내 주식은 어떤 섹터, 그러니까 뭐 조선이라든지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이라든지 친 트럼프 쪽에만 확실히 좀 붙어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좀 쉬어가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처럼 사실 이제 크게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성이 완전히 위로 간다라고 하면 가장 센 섹터 또는 가장 센 종목을 가지고 이제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방향성 없이 또는 추가적인 하락은 멈췄지만 위가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는 약간은 투 트랙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투 트랙 중에 중요한 한 축은 역시 조선이나 방산과 같은 이 트럼프의 정책과 더불어서 적어도 2년, 3년 이상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많이 빠져서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크면서 어떤 달러 정책의 어떤 변화나 국제 정세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업사이드가 있는 업종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업종으로 최근 들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이 이제 배터리하고 철강과 화학과 같은 이런 산업들입니다. 오, 시클리컬 업종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매력은 뭐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워낙 주가가 좀 지난 2년 동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좀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처럼 뭔가 이 글로벌 그러니까 유가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달러가 약한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소재나 원자재처럼 바로바로 이 달러의 약세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조선방산과 같은 트럼프 정책과 가져갈 수 있는 한 축과 더불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소위 말하는 낙폭과대주 중에서 달러 약세의 반대편에서 설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조금씩 가격 경쟁력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화학, 2차 전지 같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섹터 한번 주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또 극단적인 관세 정책에서 한 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한시적 면제인 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시기 투자자분들 좀 어떤 투자 조언을 챙겨가시면서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을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올인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위험하죠. 예, 그리고 주식을 하시더라도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 저는 하락에 배팅하는 것도 또 위험하지만 지금은 되게 상승에 배팅하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뭐 커브드 컬과 같은 ETF 쪽이나 ELS 쪽과 같은 상품들, 그다음에 이렇게 좀 멈춰 있는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 내에서 그래도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산업 중심으로만 좀 조심스럽게 선별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아마도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어떤 상수도 다 열려 있으니 조심스러운 태도가 가장 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